안녕하세요, 커디터입니다. 오늘은 로스터들을 위한 로스터 이야기, 로스터 토크 시간입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커피를 로스터들은 제공하기 위하여 바리스타들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동환 로스터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루코빈스 안지혜 대표님을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처음 듣는 자리네요. 자기소개 짧게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하루코빈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안지혜라고 하고요. 저희 공동대표도 변시우 대표님도 있으시니까 네. 같이 인사를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오늘은 제가 먼저 인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로스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제 또 공동 대표님이 자리에 못 모시게 됐지만 또 공동 대표님은 또 다른 기회로 한번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디자이너시니까. 네. 근데 지금 고개를 적고 계시네요. 하루코빈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하루코빈스는 우선은 하루코라는 게 일본 말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하루라는 게 하루, 우린 에브리데이라는 의미이고요. 나는 커피 빈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매일매일 신선한 커피를 제공하자라는 의미에서 하루코빈스라는 이름을 전 짓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공동 대표였는데 저는 이제 로스팅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고 저희 다른 대표님은 이제 디자인 쪽을 맡게 되어서 둘이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커피 유통업 쪽에서 계시다가 이제 로스팅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저도 약간 그쪽에서 우연찮게 조금 일을 하게 되었고 재밌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하루코빈스가 탄생하게 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여쭤보면은 원래 네. 두 대표님은 서로 알고 계셨던 네네, 건가요? 오랫동안 그 동네 친구였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제가 지금 22년, 13년 같이 친구를 쌓게 되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또 같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 이제 사업이 이제 좀 도와달라 하셔가지고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로스팅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버지가 유통업 쪽에 계시다가 이제 로스팅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저도 로스팅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돼서 도와드리게 됐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는 라떼아트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게 좀 재밌었고 이제 또 보여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흥미를 가지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라떼아트 쪽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 공동대표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생두 그다음에 이제 로스팅 좀 더 깊고 진짜 진정한 맛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 로스팅을 이제 좀 더 깊게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의사보다는 공동 대표님의 의견을 듣게 네, 됐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떼아트를 되게 좋아하고 아직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로스터로서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하셨고 이제 계속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로스터로서 좀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뭐 철학이나 생각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우선 이게 되게 논란이 되게 많이 되는 거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자 단맛들을 발현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한가 아니면은 생두 본연의 향을 발현시키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이제는 거의 제 아이디어들과 철학이 정착이 됐는데 그 생두는 좋은 생두를 썼다면 무조건 생두의 본연의 향을 발현을 시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저는 이제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강한 열로 빠르게 가급적이면 가장 밝게 생두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밝게 볶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로스팅에서 나오는 맛들이 캐러멜하고 초콜릿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맛들을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저는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혹시 그 커피의 본연의 맛 아니면 네. 향이라는 게 혹시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생두를 보면은 네. 실질적으로는 생두가 가지고 있는 향들이 있고 약간 이제 엔자이매틱 계열의 향들 그러니까 본연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게이샤라면은 게이샤 특유의 가지고 있는 향들 꼭 그 게이샤라고 특정 지역에서 반드시 자스민이나 오렌지 블라썸이나 뭐 베르가못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향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 향들이 최대치로 발현되어 있는 상태를 저는 사실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이상에 넘어가서 어떤 이제 캐러멜 쪽 향들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로스팅의 향이 들어갔다 생각해서 거기서 마지막 마지노선을 잡고 끊어가려고 하는
그 사실은 그거는 이제 여러 번 로스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오는 그 결과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가급적이면 그렇게 로스팅을 하는 것이 좋은 로스팅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스팅을 다들 처음 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실력 늘리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좀 공부를 하시고 실력을 늘리셨나요? 우선 대부분의 로스터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이제 잡지나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지식들을 습득을 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다들 그렇게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제 정보를 습득을 해서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로파일을 갖다가 이제 카피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프로파일을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떤 현상? 잡지나 어떤 인터넷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현상들 어떤 시점에서 그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것은 그 현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어떤 현상의 변화를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습득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나한테 대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것 그게 되게 로스터로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블라인드 커피잉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의 되게 유명한 로스터들이 콩을 구매를 하셔서 같이 자기 것들과 깔아보고 자기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가도 그런 콩들이 옆에 깔리면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더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콩보다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자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로스팅을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상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때는 굉장히 로그 프로그램에 집착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절대로 샘플봉을 열어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열이 뺏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경우도 있었고 어차피 모든 데이터들이 거기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면은 현상은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결국에는 그 로그 프로그램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현상을 프로그램이 절대로 앞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제가 깨달은 순간이 있거든요. 어떤 순간에서도 2초든 0.1초든 그 로그 프로그램은 절대 그 현상을 앞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더 현상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현상을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KCRC 네.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가지고 첫 대회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제 거기에 대해 맹시를 하게 되고 대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는 자기 했던 방식에 대해서 고착화가 되고 거기에 맹시를 하게 되고 편견을 갖게 되고 그런 상태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 보고 이제 나는 이제 다 완성이 됐다라고 어떤 오만한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제 예선을 탈락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실력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그래서 뭔가 후퇴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거는 사실 황당한 로스터랑 이제 정배수 로스터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긴 했습니다. 정배수 로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향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로스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재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것도 무엇인가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들 대회에서 하나씩 이렇게 좀 맞아요. 가져가시는 그래서 것 같아요. 대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틀을 깨는 것에 있어서 되게 대회만큼 또 좋은 게 특히 로스팅 대회는 네.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그 챔피언이든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공평하게 한 잔의 커피로 자기
열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챔피언도 뭐 당연히 예선 탈락할 수 있고 뭐 이제 뭐 2개월 하신 분들 뭐 조금 뭐 며칠 하시지 않은 분들이 사실 본선에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기 때문에 또 남녀노소의 어떤 그런 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로스팅이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팅 과정에는 사실 여러 구간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구간이 있으신가요? 이게 되게 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저는 사실 그 1차 크랙 구간 전에는 그렇게 향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구간들은 사실은 1차 크랙을 위한 어떤 열을 갖다가 충분히 빌드업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 레이스로 따지자면 직선 구간에 가다가 이제 커브 구간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커브 구간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로스팅의 어떤 성공과 실패는 거의 그 구간에서 다 결정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커브 구간을 지나자마자 그 스탑선이 정확하게 이제 명령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스탑선에서 정확히 끊어내야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앞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커브 구간에 들어갔을 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차가 튕겨져 나가다거나 아니면 뭐 집어진 전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스코치스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오버 로스팅이 된다거나 약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안정적이고 어떤 일관적인 열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 빠른 로스팅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공한 로스팅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대회용 발언이기도 하고 네. 이제 조금 더 만약에 그 약간 블렌드용이나 조금 더 단맛 위주의 콩들을 갖다 로스팅할 때는 그 구간을 일단 천천히 안정적으로 지나가는 것. 왜냐하면 그때는 재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저희 그 납품업체 사장님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콩과 똑같이 재현이 해내는 게 그거는 목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프로파일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1차 크랙 구간 이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크랙 전에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화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뭐 변화를 주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 건가요? 저는 무조건 최대 연락입니다. 최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네. 로스랑 되게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저도 되게 신기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지만 네. 마침 또 그 나중에 질문에 있어서 네네네. 제가 다음 질문 이어가면은 네. 그건 또 생두를 사실 처음 접하셨을 때 다들 어려워하는 게 맞아요. 얘를 어떻게 프로파일을 좀 설정할까인데 맞아요. 대표님은 좀 이걸 어떻게 하시나요? 그 대부분 이제 수분 밀도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시고 저도 이제 수분 밀도 체크기가 있긴 한데 저는 어느 수준에만 들어온다면은 뭐 8%, 9%에서 11% 수분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밀도도 뭐 저희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그 밀도 안에만 들어간다면은 이제 그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고요. 그 생두에 최대 열량 값을 투입을 해서 아티산 프로그램을 우선 켜놓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생두만을 이제 지켜보면서 그 현상들을 보면서 최대 열량 값을 가서 이제 1차 크로코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체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현상을 해서 다 보고 이제 로스팅에서 배출 포인트다 해서 배출을 한 이후에 아티산 프로그램을 보고 기존에 있던 프로파일들이 있거든요. 워시드 프로파일이 있고 지금 내추럴 프로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산소 프로파일인데 거기서 크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지 혹은 특이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들이 발생을 한다면 맛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구간들에서 조정을 해줘서 제 맛을 다시 잡아가는 그런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뭐 프로세스별이든 어떤 식으로든 기본적인 프로파일을 이제 갖고 계신 네네네. 거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추럴들이 진행된 성향들이 있고 워시드 프로파일이 진행된 성향들이 있고 이제 새롭게 무산소 발효의 프로파일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무산소 발효는 굉장히 특이한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현상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오히려 1차 크랙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했을 때 더 맛있었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열을 흡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저같이 이제 열을 많이 쓰는 로스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달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콩들인 것 같습니다. 로스터 토크는 내용이 긴 관계로 2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부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으니까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영상이 끝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